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은 다다익선과 과유불급 중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망. 돈이든 물건이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가능한 많이 취하고 싶은 마음이요. 많으면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이 가지기에 좋은 게 맞을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내가 돈을 무한대로 가지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뻔한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차 사고, 집 사고, 게임기 사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그런 다음 저희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각자 얼마 쓰게 되는지 계산해봤는데 해봤자 10억 원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밖에 쓸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가져도 어차피 다 쓰질 못하니 돈이 많기만 하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라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많이 가지는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천천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많이 가짐으로써 가지는 단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미래를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 앞에 100억이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마구 사게 될 것이고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평생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당신의 소비는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돈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은 쓸수록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커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젠 1억이란 돈을 한두 번쯤은 한 번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패턴이 생활화되고 결국 그 많던 돈도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과할 정도의 이익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아 마치 그 부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 들게 하고 그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얻는 순간 착각에 빠져버리잖아요. 나는 부자다라는.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개인의 능력도 수입도 없으면서 자기가 능력 있는 부자들과 같다는 착각에 빠져 이성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순식간에 돈을 날려 오히려 거지가 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된 후에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당첨이 돼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의 패턴을 유지하여 로또에 당첨된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이득은 무조건 이득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내가 과욕을 추구했을 때도 등장합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떠한 것에 집착했을 때 사람은 시야가 좁아지며 잘못된 길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남들보다 많이 누리려 하는 마음은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본질을 잊게 만들고 당장의 성과에만 눈이 쏠리게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아까는 돈을 예시로 들었으니 이번엔 정신적인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성장이 제 삶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함께 삶에서 맞이하는 고통을 해소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 욕망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졌고 20살 무렵에는 최고조로 이르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가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친구의 말을 따라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 사건으로 건강이 엄청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2주간은 밤이 되면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해 동료가 저를 업어 방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2에서 7일에 한 번씩 쓰러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직장에서는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제 상사는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쓰러진다고 가스라이팅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떨어진 이유는 내가 성장해야 해서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나의 나태함을 완전히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나태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모두 부딪히고 이겨내야만 성장한다 생각했기에 그 집착이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해내어 제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해서 저에게 남은 건 망가진 제 몸뚱아리와 정신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망가져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놈의 성장,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장해서 깨달음을 얻어봤자 깨달음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시련을 다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낸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강해지는 게 아니구나.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니구나. 성장에 목 매달려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그제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착 때문에 망가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성장이 아닌 나를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나를 괴롭게 한 많은 것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의 욕망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본질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고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결과와 쟁취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 과욕이 본질을 잊게 하기 때문이죠. 제가 성장을 추구한 이유가 제 행복을 위해서였는데 눈이 멀어 행복을 위한 성장이 아닌 그저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었듯이 말이죠. 때문에 과학의 물질을 취하든 과학의 성장에 집착하든 그 과욕이 이성을 잃게 만들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친듯이 기분이 좋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미친듯이 기분이 좋아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하면 기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약과 달리 몸에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이 영원할 수 없기에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과 평상시를 비교하게 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웃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고민을 들어주는 방송 프로에서 어떤 분이 자신이 시도 때도 없이 웃는 것을 고민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계속 웃음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면접 같은 때에 인상을 다 망친다고. 촬영하시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아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제가 군대 때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식사 시간이 괴로웠듯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한 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문으로 세상을 반대로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꼭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게 생각한 것들이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너무 좋을 때 이 순간이 감사하지만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다음의 추락을 대비할 수 있으며, 내가 나락에 빠져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도약을 위해 한 발짝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삶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20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우울증을 알았던 순간 사이에도 분명 기쁨과 희망, 열정을 느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매번 죽고 싶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 그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절대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는 것은 언젠가 분명 기쁜 순간도 겪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겪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 내 삶을 비관하거나 지금 기쁨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앞으로의 고통에 더욱 괴로워하지 않도록 다시 본래 제자리의 상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앞으로 변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움을 맞이하는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과한 기쁨이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도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괜찮지만 그 선을 넘어 평정을 잃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건 찰나마다 스치는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닌 그저 평온한 본래의 상태, 특별할 것 없는 일상과 삶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맞닿아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쁘실 수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하는 당신이 있고 그러한 당신을 믿고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면 무력과 집착에서 벗어나 그저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 밸런스를 찾아가 봅시다.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행복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